글을 쓰면 물질욕이 생겨갖고 먹고 입고 쓰는 것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가진 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지지 못한 이들은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게 선순환의 개념이죠. 너는 왜 더 많이 가지게 태어나고 너는 왜 더 적게 가지고 태어났느냐. 사주의 개념인 것이죠. 너는 왜 잘 살다가 일거에 망해서 거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왜 지금 왕년에 잘 나갔다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이 비참함을 면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여기에 얽히고 설켜져 있어요. 근데 결국 한번 보세요. 왕년에 잘 나갔다가 지금 쫄딱 망한 이들, 그가 선순환의 개념을 일으켜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다.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이들, 함께하자고 찾아오는 이들, 그때는 나는 더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찾아왔어. 그들에게 어떻게 먼저 줄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는 더 가진 자, 운용주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더 가진 자, 더 누리는 자, 더 영이 아닌 자, 그 높은 정치권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먼저 줄 것인가, 그래야만 후에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주어졌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 그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르고 아니에요. 근데 전후는 있죠. 전후. 먼저 일어나고 후에 끝나는 전후의 사항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왜 망했느냐?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졌던 이들, 지난날의 삶을 한번 냉철하게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왜 그 많은 재주를 져서 너보다 더 갖고 있어야 했고, 너는 왜 나보다 덜 갖고 있어서 내 밑에 있어야만 했느냐. 그때 더 가진 내가, 운용주체인 내가 어떻게 먼저 줬을 때 너한테 후회 받을 수 있을까? 이가 운용의 주체의 덕목이고 운용의 주체가 해나가야 할 일이에요. CEO들이 해나갈 일인데 선순환의 개념이 없어요. 더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영위를 한다면 뻐기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난데, 겨우 네가 나한테 왜 왔냐?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걸 얻어가고자 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선순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 가져갈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완전히 자기의 꼬봉을 만들다던가 자기의 부하를 만들다던가 돈 주고 일을 시키는 종속관계, 하인이 되던가 종을 만들어 버려. 그게 심의 논리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나왔잖아. 부부 3대. 부자 3대 못 간다는 소리가 정확히 나타난 거예요. 선순환의 개념을 알았어야죠. 선순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선순환은 사랑입니다. 진짜
내가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삶도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더 가진 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한 인성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더 가진 자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예의고, 사랑은 겸손이고, 사랑은 존중이에요. 이게 누가 가져야 돼? 더 가진 운용의 주체가 가져야 할 덕목이죠. 이거 잊어먹으면 건방 떠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들 부려먹는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이게 먼저 준다고는 하나 주는 척하면서 그대를 부려먹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공장에서는, 직장에서는 무엇이 생겨났어요? 노조가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대학만 하고 노조는. 선순환을 일으켜 달라고. 근데 이 직장은, 인류의 직장은 노조가 생겨났는데 선순환의 개념을 잊어먹기 때문에 노조가 노사 분기만 일으키면 월급만 더 올려주는 것밖에 없어. 대학말하는 생각을 못해. 선순환을 일으켜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해. 먼저 주고 후회 받는 개념이 정확히 스며드는데 지금도 먼저 주는 개념을 잊어먹었어. 마지못해 주는 거야. 공장을 돌리기 위해. 그래야 물건이 나와야 회사가 돌아가잖아. 사실 이렇게 되면 같이 망해가는 결과 힘의 논리만 지금 자리하고 있다. 선순환이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조는 지금 암덩어리로 변해 있어요. 이 노조 못 고쳐요. 이 노조, 이 암덩어리를 고치려면 이 회사 자체가 큰 수술이 들어가야 돼. 수술 잘못하면 죽어. 망한다고. 망하지 않기 위해 그 사측은 노조 측 눈치 보고 노조는 사측 눈치 보는 거야. 선순환의 개념을 위해 사측과 노측과 허심탄회하게 들어가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공정,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랑은 예의며, 사랑은 겸손이며, 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존중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받는 이들 쪽에서도 절대적인 예절을 지키며 다가오는 것이고, 존중을 해줬더니 존경으로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야 돼요. 이게 쓰지 않으면 육생살이 육생시대 때에는 뭐든지 육생 안에 대한 모든 게 부족했었어요. 왜? 지금처럼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이전이라 유권자를 위한 그 모든 필요한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염병의 원인은 욕심쟁이들이 지 욕심을 부리기 위해 공장을 세워갖고 물을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냇가로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에 운물물을 퍼먹어야 했던 서민들은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 그때는 전염병에 대한
약도 개발되기 전이다. 비가 한번 오고 전부 그 오염됐던 물이 한번 쓸고 바다로 흘러내려갔을 때 그런 전염병들이 진정을 찾기 시작한 거고, 그 이후에서나 내 약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죽을 병 걸렸다고 한다면 원인불명이라고 해요. 지금은 뭐 원인불명의 병이 없다. 물론 무병, 신병 같은 우리 뿌리 민족은 음의 기운의 민족이라 신병, 무병이 무지무지 많아요. 신기가 꽉 찬 민족입니다. 저마다 기운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처럼 음의 기운이라 생각이 너무 복잡해. 단순하지 못해. 이게 상방관계가 있어갖고 서로 미치지 않기 위해 그냥 기싸움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 애기, 다 큰 3살 막 넘어가는 그 애기와 엄마가 그 기싸움을 해야 되듯이 우리는 내 앞에 온 인연과 기싸움을 해. 그러니까 이 생각적 천이 너무너무 복잡해. 어떻게 보면 야비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너를 믿고 살아가느냐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의리를 하지만 이 자본주의, 이 그 민주주의에서는, 물질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의리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야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인성 문제라는 것이죠. 인성. 공산주의는 안 그래. 왜? 민주주의는 저마다 타고난 자기 실력, 재주, 능력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공산주의는 다양성의 개발이 없어요. 말 그대로 공동생산, 공동분배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위해 뼈저리게 노력을 안 한다고. 개인적인 사업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능력, 타고난 능력, 재주, 실력, 그걸로 인해 자기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게 없어요. 경쟁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나름의 뭐가 있어요? 나름의 의리가 있어. 사업을 하나 뭐를 하나. 진정한 의리는 이 자본주의에서 나와야 돼요. 진정한 의리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 너를 위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 공산주의는 너를 위한 관점이 없어요. 공동생산에서, 공동분배해서 먹고 살아.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경제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어진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선순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개념이에요. 청계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앞서 하늘에서 받아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주라고 그랬죠. 이 사주는 육생의 기본금이고 어느 시기가 되면 다 그 자리에 올라서기 마련인 것이죠. 그 자리에 올라서서부터 나의 실력은 발휘가 되는 것이죠. 받아온 만큼 살아가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합니다. 동물적인 삶인데 그 받아온 만큼 살아가는 건. DNA는 부잣집의 DNA면 부잣집의 DNA. 어떤 인문학자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태어나는 것은 복골복이라고 어떤 그 인문학을 논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참 뭐라고 얘기를 할까.
죽고 나서나 저승이 있어갖고 그러한 차원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일까? 근데 그 인문학자는 인망이 좀 있어. 대학 교수라서.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타고난 육생의 기본금이 무엇인지, 행운이 무엇인지. 어느 날 나는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로또가 당첨됐어. 50억, 60억. 그게 행운이라고 그래, 행운. 사주와 행운이 별개일까? 사주와 행운은 하나예요. 그것까지도 네 사주 안에 있었던 거죠. 결국은 뭐예요? 전생을 통해 후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도 또 한 번의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건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너는 바닥에 떨어져. 아야 소리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의 공적이 이승에 반영되고 이승에서 반영된 만큼 그 나의 위계는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위계만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받아오는 게 사주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올랐으면 나는 사장이 되고 도인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기타 등등의 육생의 CEO가 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이것을 하나같이 밀고 나가는 것이죠. 선순환의 개념을 잊지 않게끔. 잘 살고 못 사는 집에 태어나는 것은 복골복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 그거는 동물이야. 동물은 청계 원소 인기의 차원이 없잖아. 지기의 세포만으로 생성된 그 씨앗이야. 복굴복이지 이거는. 하지만 청계 원소 인기는 윤회의 차원으로 인해 너의 위계를 누가 신이 높여줬을까? 내가 높였을까? 내가 높여서 내 위계가 높여진 것이고 때가 되면 천지대자연의 그 명을 받아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환생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주가 높은 이들은 무지무지 작어. 인간의 사주가 약한 이들의 비의 확률의 비는 30만 분의 1이야. 나중에 이제 이로 인해 갖고 사상이건 철학이건 번져나가는 것이지. 이러한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수님도 천자고 시다르타도 천자야. 그만큼 하늘에서 공부를 시켜갖고 이 땅으로 보냈어. 문제는 인육을 썼어. 인육은 물질이고 이 물질은 이 욕화 모든 욕이 생겨. 무욕이 생긴단 말이야. 인기가 육을 쓰고 인간으로 환생하는 순간에 천상에 있었던 모든 기억은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몸 모르는 이들. 지식인 이들의 한계가 바로 이러한 지혜적인 차원을 받들지 못해. 언제 받드나. 죽어봐야 저속 맛을 안다고. 죽으면 아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순환도 지식적 차원의 선순환을 생각하는 것이지 지혜적 차원의 선순환, 뿌리가 있다라면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기업체라든가 그러한 정치인이라든가 그러한 운용의 주체는
망하는 것이에요. 망할 때는, 어려워질 때는, 힘들어질 때는 이유가 없어요. 괜한 것으로, 물론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갖고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망해지는 일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망해지기도 하고 희한한 일로 인해 일을 어렵게 만들어놔.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지. 이제는 이러한 시대가 진짜 도래를 했어.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기업,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영적 차원의 삶을 놓친다면, 나는 육생계에 머물러 있다라면 뒤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영적 차원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또 영적 차원의 삶을 대변하는 게 선순환이에요.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지는 그 원리로 인해 하나가 둘로 분리되어 대폭발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무거운 이들, 탁해진 이들은 중하층의 삶을 살아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층이지. 올라가는 개념은 기도가 아니에요. 행위라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 아시어 찾아온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내가 걸음이 되어주면, 걸음이 되어준 만큼의 나는 이 공적이 돼갖고 이 공적은 쌓아지는 거죠. 쌓는다는 개념을 우리는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개념, 위계가 높여진다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거운 건 바닥에 떨어져 네가 바닥을 치는 너의 삶. 결국 이들도 이끌고 올라가는 그 차원이라 성공이나 실패나 그것도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어요. 왜 일직선상에 있을까? 결국 삶은 신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하나라는 하늘의 말씀이 계셨어요. 단지 선과 후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들은 사주는 좋은데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나갖고 그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들은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나서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고, 원인과 결과는 똑같다는 거 아시죠? 그 내면을 보자 이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갔나. 어려서 누구를 통해 무엇을 내가 배웠느냐. 어떻게 먼저 줘야 되는가. 안타깝다고 안아주고 불쌍하다고 껴안아두고 안쓰럽다고 뽀뽀만 해주면 그는 성장하지 못해요. 크지 못한 보둑이. 물론 도덕경에서 보면은 못생긴 나무가 제일 먼저 베어버린다고 그러죠. 못생긴 나무는 안 베지. 잘생긴 나무들 땔감이 좋으니까. 그거는 노자의 생각이고, 그건 노자의 생각이고, 가장 풍수가 좋은 곳, 양지 밝고 물 잘 들어오고 물 잘 흐르고 풍광 좋은 그런 곳에는 거대 고목들이 자라납니다. 함부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고목들이. 그래서 그러한 고목들이 자라나는 곳이 있어요. 근데 크지 않는 보두기의 나무만 자라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대자연에 의해 모두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나무는 2차원, 물로서 성장시키는 것이고 빛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결국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빛은 청기의 원소라고 그랬어요. 모든 색깔을 물과 빛이 낸다고 그랬어요.
물과 빛으로 색깔을 낸다. 빛의 영향, 살찌는 것이죠. 근데 모든 육의 생명체는 지기의 생명체이고 청기가 없는 관계로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못 살아가요. 자기 스스로 어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씨가 뿌려졌으면 거기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그 정도 복굴복이라 좋은 종자의 씨를 받았으면 거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만큼 성장해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어떤 인성을 형성을 시켜 누구를 네가 사주를 약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인성을 갖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갖고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바뀐다는 얘기예요, 관상이. 어렸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관상, 잘 나갔을 때 관상은 확연히 틀려져요. 그런 이들을 보면, 연예인들 보면 많이 나타날 거야. 연예인들 얼굴이 다 그렇게 돼. 연예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 인기. 자기를 이렇게 해주는 그거 뭐야? 그러한 팬들로부터 나의 삶은 달리 나타난다. 선순환은 고문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얼마만큼 후천시대는 선순환의 시대로 영적 차원을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해야 할 것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니까 어떻게 무엇을 누구한테 먼저 줘야 하는가. 이 기초적인 것부터라도 공부해 나가야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며 이 본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